아비트럼이 원래는 토큰을 출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토큰을 출시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되게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또 논란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거버넌스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건 어떤 논란이죠? 3월 말에 ARB 토큰을 에어드랍하면서 아비트럼인지 토큰을 출시를 했죠. 네. 첫 번째 프로포절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재단에 그냥 자금이 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이게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거버넌스 토큰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논란이 되면서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매사리 번역 리포트를 발간을 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세부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버넌스 논란이 있었다는 점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자체가 뭔가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데 쓰이는 거잖아요. 네.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거버넌스가 굉장히 허울뿐인 거 아니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을 것 같아요. 재단 쪽에서 수정안을 바로 제시하기도 했고 즉각적으로 대처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프로토콜에 대한 토큰 보유자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링크 공유드린 매사리 보고서 참조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리포트에서 지표가 이제 4월 초에 나왔기 때문에 물론 수치적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의 어떤 가치를 지표적으로도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아비트럼이 옵티미즘보다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어도 여러 수익 관련 지표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논란은 있었지만 이런 논란 하나 때문에 프로토콜의 가치를 낮추는 거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리포트도 있으니까 참 참조 삼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활동성 관련돼서 차트가 있더라고요. 아비트럼이랑 옵티미즘 트랜잭션 수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과 비교해서 아비트럼은 거의 비슷하고요. 진짜 굉장히 높네요. 네, 그 다음에 옵티미즘도 꽤 높은 편이어서 네. 얘네 둘은 확실히 네. 계속 기억하고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표도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레오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거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GPT라는 생성형 AI 모델이 유행이잖아요. 구글의 바드랑 오픈 AI의 챗GPT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레이어 2와 사이드 체인, 메인넷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추천해달라는 네, 거죠. 네. 재밌었던 게 네. 바드는 추천을 해줬어요. 그리고 챗GPT는 대답을 좀 회피했거든요. 바드가 레이어 2가 가장 경쟁력 있다라고 평가한 거를 보면은 사실 요즘에는 메인넷이나 다른 뭐 사이드 체인 이런 것보다는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좀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유도 꽤 타당한 것 같아요. 음. 메인넷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그쵸. 네, 별도의 체인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아발란체나 솔라나 네. 이런 붐이 다시 오면 답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사실 메인넷을 더 추천합니다 이러면서 네. 재미로 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레이어 2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해결하는 중요한 솔루션이잖아요. 네. 관심 있는 주제로 설정하고 지속해서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심지어 레이어 3에 대한 얘기도 들린 적이 있는 만큼 레이어 2, 레이어 3 이런 확장성에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경쟁 체인, L2, 합의 알고리즘 어찌 보면 초알못치고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개념을 그쵸. 쭉 훑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빗 차트를 보면서 시간 인터벌이 의미하는 것, 시가, 종가, 뭐 고가 개념을 의미하는 것, 빨간색, 파란색 선들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차트를 보기만 했지 읽을 줄은 모르셨던 분들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